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권력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로 권력 감수성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권력 감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원인 때문에 권력 감수성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권력 감수성의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부국강병과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냈고, 또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국가 만들기에는 대단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시민 없는 시민운동, 또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지만 주민 없는 주민운동이 이어졌다. 따라서 예스모 글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와 시민사회 권력,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간에 아직도 여전히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빈 공간,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권력 감수성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빈 공간 또는 채워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시민사회라는 실체라고 봅니다. 87년 이후에 시민운동, 시민단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원의 규모 면에서도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원이 국가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국가 보호 아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듯한, 비유가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런 유사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실체로서 시민사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 시민운동,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 말을 주로 누가 썼나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했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권력을 갖게 됐나요? 시민들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보가 됐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홍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민 권력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국가나 행정과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국가와 행정과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실체감이 없으니까 상호 주관적인 관계 맺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 종속과 지배관계가 아니고 상호 주관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두 개의 실체,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실체에 대한 존재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실체처럼 시민사회라고 하는 실체감을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국가는 여전히 우리 삶을 돌봐야 하는 유일한 주체로 남아있고요. 우리가 하는 저항이나 민원이나 집단행동이나 또 협치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호 주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국가를 향한, 국가라고 하는 주체를 향한 대부분의 행동들이었다라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아보면 상호 주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주체를 향해서 요구하고 민원을 넣고 또 협력하고 협치하고 하는 행동을 지속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상호 주관적인 관계보다는 뭐 지배와 종속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에 포획된 활동을 해온 것이다. 결국 우리가 채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가 우리 한국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부국강병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협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기, 삶의 불안, 생존 불안, 이런 실제적인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에는 저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권력관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국가를 향한 생각은 해도 국가와 함께라고 하는 보다 더 자율적인 생각, 권력에 기반한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근원적으로는 멀리 올라가면 무슨 조선시대 무슨 왕조국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는 국가 없던 시절에 대한 강박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일제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보호의 대상에서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저는 와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재정립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는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의 체제이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관료 체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법을 통해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시스템, 체제잖아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시민사회 생활세계가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일적이고 목적적이죠. 우리 삶의 세계가 그런가요? 이 국가와 그 삶의 세계인 시민사회는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시민사회의 기반 위에 시민들이 만든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에 의해서 행정이 출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뜻밖의 공간에서 엘리트들에 의해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87년 이후에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랜 동안 국가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우리 내면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와 시민사회는 별개의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관계 재정립을 위한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거는 국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핵심적인 것은 국가를 향한해서 국가와 따로 또는 함께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따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작동 원리가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의 작동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국가기구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따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기구로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민사회도 별도의 운영 원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가 먼저가 아니고 따로가 먼저인 것이죠. 따로가 존재할 때 제대로 된 의미의 함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국가 중심적인 또는 그 국가 의존적인 관계로부터 상호 주관적인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국가에 포획된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모든 것은 국가에 요구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가에 협력하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한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감수성은 문제의 본질이, 관계의 본질이 권력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관계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 관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권력 감수성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세계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살고, 이렇게 은평구에서 살고, 또 불광동에서 살고,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차원, 국가라고 하는 추상체를 향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인식의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감수성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삶의 세계에서, 은평구에서, 불광동에서 한 주체로 살아가면서 행정도 만나고 국가도 만나게 되죠. 다양한 형태로. 그 속에서 그 관계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이걸 이제 미시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미시세계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미시세계에서, 삶의 세계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감수성의 차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 제반 영역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권력 감수성을 키워가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에, 또 세대 간에, 다양한 모임들 속에서도 권력 감수성을 제대로 키워갈 때 우리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권력 감수성을 지녀야만 한다. 지니고 있어야 된다. 자, 권력 감수성의 개념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응하는 민감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권력 감수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력 개념과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권력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권력에 대한 반응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권력 감수성을 키울 수 있어요. 권력과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과 권력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보다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권력에 관한 내용을 그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또 권력 관계, 바람직한 권력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권력 관계, 권력 감수성과 공론장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왜 공론장이 필요한 것, 권력 관계를 재편해 가기 위해서는 왜 공론장이 필요한 것인지, 이 권력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